지난 6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G7 대열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꺼이 응하겠다며 긍정 의사를 표명했죠. 그런데 역시나 한국 잘 되는 꼴은 보기 싫었던 일본은 한국에 참여한다면 일본이 상징성이 사라진다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자민당 참의원인 사토 마사히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함으로 반대한다 라고 망언을 늘어놓았고, 교도통신에 따르면 6월 28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변하는 한국의 자세는 G7과 다르다 라며 현재의 G7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최근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는 한반도 평화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죠. 한국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천연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의 경제력을 짓눌러 버리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매일 엄청난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으며 쇠퇴하는 일본은 한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못받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매섭게 치고 올라가는 한국을 따라잡을 능력도 없으면서 제자리에서 한국을 모함하며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있기까지 전통적인 문화가 있다면 바로 여론전입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국가에 피해를 줬지만 반성의 여지 없이 후손들에게 과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입었으니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논리로 말입니다. 아베는 지난 8월 9일 나가사키 75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리드하겠다고 언급하고선 정작 유엔이 주도하는 핵 확산 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했습니다. 즉, 타 국가들이 핵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본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죠. 그런 일본 아니랄까봐 일본은 한국의 G7 확대 참가에도 이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한국의 외교력이 나날이 상승 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이 좀처럼 꼬투리 잡힐 허점을 내놓지 않으니 드디어 여론전이라는 전략을 꺼낸 것이죠. 누구누구 국가들이 한국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지난 7월 27일 독일이 기존 G7 포맷이 확대와 러시아의 복귀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중국과 한통속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실제로 지난 6월 2일 트럼프의 초대를 거절하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뜬금 독일이 발표문에 있지도 않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우겨 넣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와 한국이 G7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 라는 논리로 연설문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 진짜 그랬는지 확인해봅시다. 다음은 일본 매체들이 독일의 입장을 인용했다는 발표문 전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코리아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발표문에 적힌 독일의 입장을 요약하면 러시아는 내정 간섭 이슈로 G7에서 축출됐지만 스스로 G7 복귀에 공헌할 여지가 있다. 이미 G7과 G20이라는 훌륭한 포맷이 있으므로 G11과 G12는 필요하지 않다 입니다. 즉,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에게서 크림반도를 흡수한 러시아가 천연덕스럽게 G7에 돌아올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연설을 진행했고, 그중 한국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반구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은 온화하기로 유명합니다. 상대국 입장을 이해하며 국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죠. 한국인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국가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라도 등을 쳐봤자 하나도 좋을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예시로 관계가 흔들린다 싶으면 어떻게든 정상화하려는 게 한국의 외교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척을 지고 사는 국가라면 당연 일본 하나뿐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매우 잘 지내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줄 만한 국가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론전을 택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 중인 모습을 보이자 그것을 빌미로 독일이 러시아, 중국과 한국을 싹 묶어서 G7 확장 반대라고 말했다고 날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이 전략은 한국의 외교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강경화 장관이 직접 대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독일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첫 출국인데다 최근 G7 관련 이슈가 들려왔던 국가여서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C19 양국 합동 대응 및 한국에 본부를 둔 국제 백신 연구소에 독일의 가입을 요청하며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큰 이변은 회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올 가을 G7이 개최되면 독일은 한국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 독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국가이자 독일과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협력 국가이기에 이를 특별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G7 참가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늘어놓은 뒤 G8이었던 러시아는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한국은 되지만 러시아는 안 돼 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죠. 즉 독일은 처음부터 한국의 G7 참가 확대를 반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일본 언론사들은 이날 독일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왜곡, 날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나온 일에 대해서 들추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탓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1000번 양보해서 독일이 실제로 한국의 참가를 반대하려는 의도였다고 치더라도 이는 강경화 장관이 독일이 기존 입장을 뒤집게 만든 어벤져스급 외교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시켜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일본 매체들이 한국을 향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반대에는 모렴치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비난했으면서 독일의 반대에는 어째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냐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이 전제가 거짓이므로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